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101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01 번째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101 번째 프로포즈라는 일본 드라마인데요. 무려 1991 년도 드라마입니다. 30 년도 더 된 드라마죠. "복구와 시니마생." 하는 그 대사가 유명한 노지마 신지 각본의 일본 드라마입니다. 90 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트렌디 드라마죠. 트렌디 드라마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트렌디하지 않은데 정말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데, 아무튼 그 전형적인 트렌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목만 들으면 똑같은 사람한테 101번 프로포즈를 하는 이상한 스토커에 가까운 인물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99 번의 중매를 실패하고 100 번째 선 자리에서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온 미모의 첼리스트를 보고 남자 주인공이 반해서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01번 고백을 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니에요. 자, 이 드라마 출연진 화려합니다. 다케다 테츠야, 에구치 요스케, 아사노 아츠코.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진짜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이 드라마를 이제 방구석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구석에서 손가락 까딱하면 바로 91 년도 그 추억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이 드라마는 올라온 것도 많아요. 웨이브에서도 볼 수 있고 티빙에서도 볼 수 있고 아마 왓챠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끔 이런 옛날 일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부분만 중간중간 틀어서 보는데 기분이 묘합니다. 화질을 떠나서 그 비율부터 시작해서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데, 또 이게 너무 옛날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촌스럽다는 느낌이 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도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90 년대 초반의 영상들을 보면 그냥 오히려 더 힙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본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질투 뭐 이런 드라마들 다시 보기 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다 다시 보기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튜브에 조각 영상 같은 게 올라오면 그거 가끔 눌러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감성은 또 뭔가 촌스러움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신나하는 거 보니 영락없는 아재 같은데, 요즘엔 또 아재란 말도 안 쓰죠.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또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튼 101 번째 프로포즈 얘기로 돌아와서, 그 101 번째 프로포즈를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선을 99 번, 100번 이렇게 보잖아요. 저한테 한때 그 결혼 중매 사이트, 중매 업체 이런 분들한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어느 분이 어디에 뭘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상담이 몰아서 한 1년 가까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결혼정보업체에 내신 돈이 보통 400-500 정도 되는데 그 돈 돌려받으려고 400-500 써서 변호사 선임할 건 아니니까 실익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소비자 보호원 조정도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인제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인제 일정 돈을 받고 원하는 만큼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막상 몇 명 만나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환불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분명 계약할 때 듣기로는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무제한으로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선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횟수를 기준으로 차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으로 보장되는 횟수가 몇 회가 있는데 그중에 몇 회를 썼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주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까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이 없어지는, 이제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한 2명 만났는데 여기 업체에서 보내는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누구 섭외해서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고 아니면 진짜 건성건성하고. 근데 인제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건지 정말 섭외해 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어 가지고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결혼정보업체한테 "이게 사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렵고, 이제 결국에는 그냥 해 보고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갑자기 기간이 아니라 횟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횟수를 차감을 하고, 거기에 위약금이 얼마에 얼마 하면 이제 "남는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인제 그 계약할 때 말을 어떻게 했든 간에 막상 거기 쓰여진 내용이 이제 교묘하게 쓰여져 있어요. 뭐 기본 얼마에 서비스 얼마라든지 아무튼 피해갈 수 있게 머리 써 가지고 그 계약서를 잘 써 놓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다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건 구두로 말한 거 가지고 다툴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제대로 다투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건 아니게, 그리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잘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 나름의 대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제 돈을 낸 그 가입자의 탓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입자가 잘못해서 뭐 그 만남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고 뭐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왔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가입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제 본인이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 보지 않겠냐." 그 뭘 믿고 또 부탁을 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넘어가서 부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부탁하고 또 후회를 하시죠. 어차피 돈 못 받는 거 내가 만나라도 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하지만, 이게 인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인제 환불해 달라."라고 저쪽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쪽이 쉽게 안 해 주고 뭐 이러다가 인제 상담받으러 오시거나 전화로 상담 요청 주시거나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거 돈 돌려받기 어렵고 그냥 변호사 줄 돈으로 다른 업체 찾아가서 빨리 시간이라도 아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누군가의 후기로 이어져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이 막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변호사가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싶었던 건지, 인제 간혹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 딸이 결혼정보업체한테 당하신 거죠. 그래 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인제 상담 전화를 주시고, 제가 인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이게 비단 결혼정보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죠. 헬스장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PT 같은 거 싸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돈 내고 받아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면 처음에 몇 번은 괜찮았는데 중간에 강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강사가 어느 순간 이후로 대충대충 해 줘요. 그럼 이제 환불받고 싶어지는데, 또 환불해 달라고 하면 깔끔하게 10%만 떼고, 그 위약금 10%만 떼고 환불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뭐 프로모션이네 어쩌네 얘기하면서 더 떼간 다음에 거의 돌려줄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또 이러면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이거는 단위도 더 적어요. 몇십만 원 가지고 싸우는 건데, 몇십만 원 가지고 소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니까 헬스클럽 쪽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헬스클럽에 돈 낸 분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니고 저쪽이 대충대충 해줘 가지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위약금 떼가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인데 위약금에 뭘 붙여 가지고 더 떼간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 혼자 어떻게 소송해 보겠다고 막 법원에 가시거나 하는데, 이쯤 되면 서로 간의 감정이 엄청 상해 있는 상태여서 큰 소리가 막 법정에서 오고 가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몇십만 원 가지고 그렇게 화낼 일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니고 아깝긴 한데 이제 보통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까 설명과 달랐고 실제는 어땠고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또 헬스장에서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내를 했고, 그리고 사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뭐 이 회원이 PT를 몇 번 빼먹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마음이 상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인제 기분 나쁠 얘기를 막 적어서 보내죠. 그럼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되는데,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원에다가 하면 어떻게 안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비자원에다 하셔도 딱히 어차피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버틸 거고, 그냥 "돈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 이렇게 나올 텐데, 평일에 시간 내 가면서 법원 가고 막 스트레스 받으실 일인지,
한번 고민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 상담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냥 헬스장에서 얼마라도 준다고 하면 그거 받고 치우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물론 또 억지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하거나 그냥 상담을 취소하거나 그러는데, 왜 헬스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위약금 떼고 한다고 하니까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뭔가 헬스장으로부터 전액을 환불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이 그래도 그거는 계약을 하셨으니까 너무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죠. 약속을 하신 건데. 그리고 헬스장 입장에서도 사실 회원 잘 구슬러 가면서 계속 연장하는 게 이득이지, 그거 몇십 꿀꺽하는 게 더 이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헬스장에서 우리는 회원 관리를 적당히 해 가지고 '돈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나쁘게만 보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시다 보면 그냥 '이 정도 받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물론 하나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해야겠죠. 제가 인제 그런 경우는 같이 환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제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뭐 누군가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실제 상담이 들어오는 거는 헬스장, PT장 회원분들도 계시고 실제 헬스장, PT샵 관장님들, 요즘에도 관장님들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트레이너분들도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고, 또 트레이너분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트레이너분들 혹은 사업주, 고용주, 그런 분들의 상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됐든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의 101번째 프로포즈를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